그런 혼잡을 이용하는 경우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한테 기대고 끌어당기고 안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신상정보 등록 같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굉장히 열심히 꼼꼼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어떤 범죄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중밀집 장소라고 하면 지하철이나 버스, 혼잡한 공간에서 그런 혼잡을 이용해서 추행을 하는 때를 말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같은 장소라고 해도 강제추행의 범위, 갑자기 행동을 해서 사람을 추행을 하면 강제추행으로 이제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혼잡을 이용하는 경우는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는 이제 문제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고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한테 기대고 끌어당기고 안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위는, 처벌을 받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여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잠을 자고 있다가 잠 습관 때문에 벌어진 행위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객관적으로 지금 피해자가 신고하고 목격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해자는 본인이 그 당시에 술을 마셨던 양, 평상시의 주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료를 정리했고요.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많아서 서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앉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 날의 목격자를 찾아서, 그러니까 만졌다는 목격 행위 말고 그 전에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이 사람이 서 있었을 때부터 고개를 떨고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었고, 앉아서 초반에는 꼬박꼬박 자는 것 같더니 나중에 나를 이렇게 잡아서서 끌어당겨서 안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피해자의 진술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보면 이게 자는 사람의 행동이지 이것을 고의로 밀집된 상황에서 여성을 만지려고 했던 행위로는 보이지 않았고요. 특히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옆 사람 잡아당기는 행동처럼 보였던 점, 그리고 여성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어깨를 잡아당긴 거 외에 허벅지라던가 다른 부위에 대해서는 전혀 만지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이 당일에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셨고 술에 취해서 지하철에 귀가 중이었고, 귀가 중에 자리가 남아서 앉자마자 이렇게 잠이 들었고, 초반에는 이렇게 고개를 떨구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여성한테 기대게 된 경위를 아주 자세하게 행위별로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도 추가로 확인해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이 됐던 사건이고요. 이것처럼 겉으로는 신고가 되고 겉으로 행위는 있지만 이 행위의 맥락이 범죄의 고의를 가진 행위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무의식 중에 벌였던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공중밀집 장소의 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위헌법률 심판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벌금형을 받더라도,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직업, 얼굴, 집 주소 이런 거 계속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을 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던 건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를 합헌 결정을 냈죠. 왜냐하면 성범죄 전체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해도 법 취지상 과도한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위헌 의견을 냈던 헌법재판관도 있었지만 다수가 합헌 의견을 내면서 합헌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 같은 가벼운 범죄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같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굉장히 열심히 꼼꼼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